네, 미국만 이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화나면 총 쏘는 세상이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홧김에 저지른 범죄, 이젠 도를 넘고 있는데요. 경찰서장 출신이신 박상윤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도 모셨습니다. 손석환 원장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특히 화성에서 일어난 거, 세종시에서 일어난 문제, 모두 돈 때문에 일어나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화성시 같은 경우에 75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에쿠스 승용차를 가진 분이에요. 서울에 또 큰 음식점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형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잘 살거든요. 근데 동생은 또 이 음식점을 했는데 음식점이 잘 안 되고 그동안 또 돈을 좀 요구했는데 조카를 통해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또 형과 형수가 볼 때는 저 동생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형과 형수가 그걸 매정하게 거절했을 때 이 동생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분노는 이게 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 간에 흔히들 재산 다툼이 있는 가정들 많고 그래도 이렇게 총으로 쏜다는 거 정말 아무리 원한이 있더라도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원한이 쌓이면 가족 간에 이런 원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증오로 발전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나 돈 문제를 다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그와 같이 공격적 행동, 더군다나 살인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가해자가 평상시에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나 부정적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어떤 분노나 속상한 감정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이 이제 총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전부터 내가 이렇게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과 나의 관계도 끊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부터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그냥 앞뒤 안 보고 순간적으로 총을 쐈다고 보면 오래된 어렵습니다. 계획범죄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죠. 오래된 계획 범죄인데 그 밑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부정적 감정, 형에 대한 원망, 분노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형이니까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나를 도와주겠지. 친구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가족한테 기대하는 정도가 훨씬 높거든요. 반대로 반면에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을 하니까 그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는 증폭되는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번 참극은 이제 70대 노인이 이제 벌인 참극인다. 보통은 이제 젊은 나이에 화를 좀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을 홧김에 벌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엔 70대 노인이거든요.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분노 조절은 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20대, 30대 젊을 때는 욱한다고 그러죠. 잘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경험이 풍부해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면서 40대, 50대 점점점 분노 조절을 잘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더 지나서 노년기가 되면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치매가 50, 60대보다는 70, 80대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이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단지 기억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절 능력, 감정의 조절이라든지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부 고집이 세워지고 도로 어린애와 같아진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뇌 기능의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도 더 힘들어질 분노 수 있다는 조절도 얘기군요. 젊었을 때 잘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 좀 나아지다가 더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 이르면 다시 못해지는 어떤 사소한 일에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년기에 감정 조절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다 총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용된 총기가 이탈리아제, 미국제 이러는데 엽총. 도대체 이 총은 어떻게 구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총포상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고급제는 300만 원이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필요하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총포사에서 총을 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에 두 범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수렵용으로 총을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범행에 사용되기 위해서 범행 전날 그 범죄 장소에다가 입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범행 당일 아침 새벽에 이거를 출고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수렵 목적이라면은 수렵 장소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굳이 총을 입고하고 출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말이죠. 이 엽총을 들고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 입고했던 이 총을 갖고 나갈 때 별다른 뭐 질문도 없고 복장만 보고 그냥 순순히 주는 것 같아요.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류 심사로만 갖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총기를 소지 허가를 내줄 때나 예. 또 영치된 총기를 갖다가 반출할 때나 예. 수련 목적이다. 수련 면허증. 이거 그다음 포획 인가증만 있으면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수렵이요. 수렵 자격이 다음 중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 이렇게 너무 쉽게 문제를 내가지고 얼마든지 수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경찰이 기준을 좀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효과를? 저는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총기 범죄 대부분이 2월 달 수렵 허가 지역 내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총기 범죄 이 원인이 뭡니까? 전부 다 가정 문제, 치정 관계, 예. 재산 관계거든요. 근데 전과자 여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총기 소지를 내줄 때나 총기 반출을 해줄 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원한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경찰청에서는 이번에 폭력 성향이 있으면은 안 내준다. 그러면 폭력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자가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경찰에서 신원조회라는 걸 합니다. 예. 신원조회를 통해서 좀 자료를 해가지고 서장 주재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총기 소지를 내줄 거냐 또는 총기 반출을 해줄 거냐 엄격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종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화성에서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게 모방 범죄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큰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모방 범죄 심리가 더 강화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모방 심리를 갖고 있고요.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로만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손치더라도 예. 누군가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말하자면 잘못된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예. 많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했다. 보편적인 심리로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선정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예.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제2, 제3의 범죄자에게 더 오히려 자극을 주는 결과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제간에 뭐 다툼 있는 집이 상당히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은 며느리는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아들의 경우에는 뭐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뭐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런 진술도 나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분노가 쌓인 것을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다른 가족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잘못 생각한다는 지적 위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이제 그런 분노가 풀릴 수가 없고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준다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우선 가족들 중에서 그나마 사이가 가장 좀 덜 털어진 사람, 예. 가까운 사람과 좀 대화를 시도하면서 점차 대화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이제 방법입니다. 예. 물론 그 분노의 수위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당장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 사실 이번에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화를 모면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당분간 접촉을 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강력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좀 미리 징후라고 할까요? 뭔가 좀 알아채는 방법은 없을까요? 뭔가 이런 심리가 굉장히 억압되고 눌렸을 때 이분들이 표출하는 방식도 다를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표정이나 어떤 몸짓 동작으로 이 분노가 많이 치밀게 되면 우리 흔히 몸을 떤다 그러고 주먹을 쥔다 그러고 예. 뭐 얼굴이 막 일그러진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징후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직접적인 징후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혹은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식의 어떤 암시하는 말을 넌지시 던지곤 합니다. 그럴 때 그냥 괜히 말로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달래고 그것을 마음을 풀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안전을 좀 도모하는 예컨대 좀 안전한 장소에 가 있는다든지 혹은 당분간 만남을 피한다든지 그런 어떤 두 가지 방법을 다 예. 병행을 해야겠죠. 조금 전에 이제 총기 사용 관련한 그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조금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걸 고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실탄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실탄은 엽총 같은 경우에 엽총 소지 허가가 있으면은 총포상에서 500발은 그냥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서 총포상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대장에다 사인하는 정도입니다. 예, 실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총은 지금 영치 대상이 안 들어갑니다. 5.5mm 이하 공기총은 영치 대상이 안 들어갑니다. 예. 공기총도 위력이 막강합니다. 예. 공기총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영치 요건, 중요한 예를 들면 놀이새 뭉치라든가 이런 거를 영치를 경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이 영치를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집중 관리하고 다만 총기 소지자가 불편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총기가 지금 관리만 하고 있지 총기를 이용한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관리와 수사부서가 일원화돼가지고 총기 범죄 대책과 여기에는 관세청도 들어가고 국정원도 들어가고 국방부, 군부대에서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도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열고 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16만 건이 16만 예, 자료가 지금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된 거고요. 보면은 뭐 폭력 조직이라든지 뭔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있는 총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라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총기 범죄 특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죠. 경찰에서 혼자 하느냐. 이게 총기가 지금 범죄 조직이나 국제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은 테러에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뭔가 유관기관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수사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컨트롤 센터가 없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총기 신고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경찰에서 일정 기간을 둬서 신고하면은 어느 정도 면책을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그거는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이라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운영하는데요. 자진 신고하면은 자진 신고된 총이 별로 범죄와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총입니다. 예. 이번에 더 무서웠던 건요. 사냥용 엽총이라고는 하는데 그 이번에 피의자들을 보면은 모두 한 발씩에 모두 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치면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다는 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아, 돼요? 그럼 예. 예. 이게 조준경도 있고 예. 실탄 2발만 하면 연속 사격 2발에 연속 사격도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 엽총을 갖기만 하면은 그렇게 살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냥용 총, 이 방송 들으신 엽사들은 좀 귀찮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냥용 총에 대해서는 수렵 허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예.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이 수렵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이 수렵 허가 기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관리 감독은 전부 다 경찰에만 떠넘기는 겁니다. 수렵 허가 기간에 총을 사용할 때는 수렵 허가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하고 실탄은 전부 다 경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네. 수렵 허가 그 지역에서 나눠주고 끝나면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조치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도 보면은 적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총기 소지하신 분들도 뭔가 그런 검사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예.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계속 일을 하지만 중간에 운전면허가 이분이 계속 유지하는지 아닌지 적합한 그런 어떤 소견을 구하는 적은 여러 차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예. 총기 사용하는 분들이 과연 이분이 계속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한 건 제가 한 건도 요청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일단 내주면 관리가 많이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은 총기를 허가할 때부터 물론 아주 철저한 검사는 좀 어렵겠지만 스크리닝 차원에서라도 이 사람의 인성이나 분노 조절 정도를 어느 정도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 조금 도입된다면 앞으로 좀 이런 사고를 좀 많이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할 수가 그런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것도 필요하겠고요. 요즘에는 근데 층간소음 다툼으로 네네. 인해서도 또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운전하고 가다 뭐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도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좀 이상 징후를 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좀 징후도 사실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대화를 나눌 때 쉽게 흥분하거나 네. 건성이 높아지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과 더 이상의 어떤 다툼을 좀 멈추는 게 사실 현명한 방법이고요. 예. 뭐 이기려고 그러려고 막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단 총기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소한 어떤 그 자극, 다툼 때문에 이제 크게 막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와는 사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남들을 좀 배려하고 좀 예. 이타주의나 어떤 공감, 도덕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경쟁적이고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어떤 이기주의가 많이 팽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적 전체가 남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문화적 일종의 어떤 캠페인, 무브먼트라도 좀 버려서 좀 이참에 좀 사회적 분위기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 현장에 출동했던 이강석 파출 소장께서 순직하셨거든요. 좀 평소에도 참 상도 예. 모범적인 모범적인 경찰이셨는데 안타깝게 희생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방탄복 같은 게 파출소에 지급이 안 돼 있는 게 현실이고, 뭐 실제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뭐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 출동했거든요. 개선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찰 하면서 가장 장비가 시급히 지급돼야 할 곳이 파출소입니다. 예. 파출소에서는 현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출동하거든요. 네. 특히 가정폭력 신고라든가 흉기를 들고 있다, 총을 들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파출소 직원들은 나가는데 보호 장구가 없는 겁니다. 예. 방탄복이 지급이 안 돼 있고, 방탄복은 현장과 거리가 먼 특공대 직원들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방검복도 이게 취약 요소가 너무 많고 이게 무겁습니다. 예, 그리고 파출소에 단 2벌뿐이 지급이 안 됩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뭐고, 현장에서 직원들이 무슨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는가, 그리고 직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가 무엇인가. 네. 테이저건도 한 3저인가 이것뿐이 지급이 안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매뉴얼대로 행동해라, 매뉴얼대로 조치해라.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매뉴얼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탄복 얼마죠? 한 벌에? 방탄복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구형 방탄복이 있는데요. 무겁습니다. 방탄복도 지급하면 뭐랍니까? 무거운데요.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좀 급소만이라도 좀 커버할 수 있는 좀 신형 방탄복, 경량 방탄복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기 사건이 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도 상당히 시급하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법에 대한 그 매뉴얼도 조금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만든 매뉴얼은 네. 현장과 맞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매뉴얼은 현장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장비, 안전장구 이걸 먼저 지급해 준 다음에 아주 의무적으로 출동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시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누구나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정말 화가 치밀 때 이거를 좀 가라앉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황 혹은 그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 떠나라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을 벗어나야지.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기가 힘들고요. 또 어떤 갈등 상황에서 계속 놓여 있으면 자신이 이제 일단 화가 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파출소장이 이제 순직하시고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물론 그분이 잘 하시려고 그랬겠지만 제압보다는 사실은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잠시 시간을 두고 좀 접근하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예. 물론 이건 하나의 추정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우선 분노로 가득 찬 사람한테는 자극을 시키는 것보다는 좀 진정을 시키는 그리고 그 상황을 좀 벗어나게끔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 분노를 느끼는 사람부터 위협을 받을 때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변 보호를 누구한테 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경찰에다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에서는 위급하면은 112로 신고해라. 예. 이런 얘기뿐이 못 하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분노를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위협을 당할 때 가정 폭력이든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뭐 데이트 폭력이든 간에 위협을 느낄 때 누구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그러한 신변 보호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시스템이 있느냐? 아, 없고 부재한 상태입니다. 네. 이거부터 좀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뭐 작은 일도 더 커진 일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걸로 좀 보이는데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테러가 벌어질 때 물론 이제
특공대를 투입해서 이제 제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설득을 나서거나 뭔가 이렇게 상황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쪽의 접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총기 사고 대책 알아봤는데요. 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영 변호사, 정신과 전문인 손석한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